안녕하세요, 한섬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잠을 많이 잤어요. 8시 반에 자서 8시 반에 일어나서 12시간을 꼬박 채워서 잤는데, 이제 꿈을 꾸다 보니까 제 평생 꾸지 못한 꿈을 꿨습니다. 그게 어떤 꿈이냐면은, 제 말하면서 좀 부끄러운데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아침에 출발하는데 제가 거울을 봤어요. 제 꿈속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꿈속에서 거울을 봤는데 옆모습이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게 미남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선 그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스스로도 놀랐어요. 너무 미남이다, 너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그 여하구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그런 꿈을 꿨다가 이제 꿈에서 깼는데 굉장히 또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외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컴플렉스가 있거나 그렇다고 막 자신감이 있거나 둘 다 아닌 사람인데요.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잘생겼다 싶을 만한. 근데 그 친구랑 한강에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은 그 창밖 유리창이 좀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로 보니까 이게 거울로 마주놓고 비교해 보니까는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1인칭으로 그 친구를 볼 때는 잘생겼다 이런 기분이었다면은, 같이 옆에다 마주놓고서 이제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이야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셀카 모드로 찍고 있지만은, 그냥 뭐 기본 카메라로 대충 찍고 그러면 얼굴이 엄청 뿌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진도 나고 저 사진도 난데,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도 이상하게 잘생긴 친구는 별로 변형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스스로는 왜 이렇게 변형되어 있지? 이거 사진이 뭔가 문제가 있어. 이제 괜히 이제 사진 앱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그것도 나름의 심각한 고충이 있어서 괴로움을 느낄까? 저는 외모는 그런 것 같아요. 외모는 사실 돈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치트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돈이 많은데 괴롭다고 하는 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외모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슬픈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슬펐던 이유는 그 꿈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뭐 저도 잠적해서 여기 완전 대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날 수 있고, 버전 2가 돼서 더 나은 all new
올뉴 한상훈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 그게 참 궁금하고 또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일단은 서두입니다. 이게 서두가 이거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앞부분의 얘기에서 좀 현타가 많이 오네요. 제가 어떤 얘기 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사업하면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자주 보는 분들은 선물을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살 때 만수르처럼 사는 편입니다. 이게 과장돼서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는 보통 이제 술 선물을 해요. 좋은 와인 또는 샴페인 이런 거 선물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원래는 선물을 안 했다가 선물을 한번 와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술을 거의 안 먹으실 때인데 와인을 선물을 받아서 뭐 둘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세워놨어요. 근데 이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 술은 뭐냐. 그래서 선물 받은 건데 저도 모릅니다. 그랬죠. 근데 와인은 뭐 보관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인 전용 냉장고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와인을 이제 보관을 하던지 아니면 마셔야 되니까 그래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선물 주신 게 뭔지. 근데 와인이 되게 비싼 와인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이 정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좀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인을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 좀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처음에 받았을 때도 물론 선물이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좋아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비싼 와인도 선물을 해줬구나.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와인 선물하고, 그리고 와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샴페인을 선물하는 편인데, 근데 그 샴페인이나 와인을 선물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술을 잘 모르는 편이니까 좋은 매장에 갑니다. 현대백화점 주류 판매하는 데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종업원 분한테 여쭤봐요. 가격대 어느 정도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마실 건지를 여쭤보세요. 그러면 뭐 한 30대 후반, 뭐 40대 뭐 대표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어떤 이사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분들이 제일 좋은 거를 추천을 해주십니다. 전문가니까요. 그럼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10병 주세요. 똑같은 별로 20병 주세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 분이 그때서부터 저를 그 VIP로 대접을 해주세요. 약간 이제 재벌 3세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 그걸 제가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좋은 거라니까 똑같이 선물을 이제 통일을 해야지. 또 선물도 급이 차이가 나면 나중에 누군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좀 낮은 급을 선물 받았다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통일을 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태도가 달라지면서 10병이요? 일단 재고가 있는지 볼게요. 막 이러면서 막 다급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10병이면 이게 개수가 다른 걸로도 해서 이렇게 한 20병 채우는 건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비슷한 수준의 또 다른 걸로 또 10병 해서 한 번에 한 20병씩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서비스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조금 살 때는 서비스라는 게 없는데 이게 많이 사니까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스파클링 와인이 뭐니 해가지고 뭐 또 막 챙겨주시고 또 뭐 또 챙겨주시고 해서 또 선물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그렇게 한번 사고 나면은 이제 언제 가던 그냥 안 살 건데도 구경하러 가면은 그분이 알아보고 오세요. 아, 언제 오셨어요? 얘기하고 오시지 하면서 극진한 대우를 또 해줍니다. 이게 사람이 대우받는 게 또 묘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선물을 살 때 항상 통일, 그리고 한 번 사면 한 20개씩 사버려요. 그게 제 입장에서도 좋고 서비스도 받고 그리고 또 대우받는 것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받는 분들도 좋은 거 받으시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선물이라는 거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데 보통 그 값이나 그런 걸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그만큼만 보통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제가 선물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참치캔 선물 같은 게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누가 그걸 자랑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신경 쓴 가격이 나가는 그런 와인이나 이런 걸 선물하면은 또 그걸 누군가한테 자랑을 해서 그분이 좀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살 때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한 번에 많이 쓰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그때 맛을 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런 맛을 전혀 못 봤다가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도 컴퓨터를 살 때 이게 사람이 한번 맛을 보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데, 저희는 회사가 전부 다 아이맥을 썼어요. 전부 다 이 애플 제품으로 통일을 하니까 이제 애플 매장에 가서 기업 고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고객으로 이제 처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업용으로 쓸 거라서 할인 받는 게 있습니까?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형 제품은 할인이 보통 안 되고 미니맥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로 몇 개 있나요? 매장에. 그냥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모델, 똑같은 성능으로 한 10대 있나요? 그러면은 또 여기 그 직원분께서 또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제 재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소소하게 만수르가 된 기분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외모가 거울을 보고서 어우 나 너무 잘생겼어 막 그런 꿈에서 본 그런 건 제가 경험 못 해봤지만, 예전에 영화 미녀는 괴로운가? 그거 보시면은 주인공이 이제 김하중 씨로 김하중 씨잖아요. 김하중 씨가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데 그 명장면이죠.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풀고 나니까 본인의 얼굴을 딱 보고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본인을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하고,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저는 외모적으로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서 모르지만 적어도 돈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써보니까 또 즐거웠고,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누구라도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돈 쓰는 맛이건 아니면 따뜻한 시선이나 아니면 매력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 맛,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걸 유지하려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선물값으로 수백만 원씩 쓰려면 당연히 또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겠다. 연예인분들이 외모 유지하려고 또 피부과 이런 데 돈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체감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맛을 봐야 동기부여도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참 기분이 너무 좋았고, 나름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고생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만의 승리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공부를 점수를 점점점 올려서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거,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를 경쟁자로 생각도 안 하던 친구들이 괜히 저를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점수를 따라잡으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힐끗힐끗 이렇게 쳐다봐. 아니 그냥 공부하면 되지 왜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야. 근데 전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공부를 그 친구들보다 못할 때는 이제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제가 점점 성적이 올라가니까 경쟁자로 이제 보는 거고, 그 기분이 좋아요. 그 묘한 경쟁감과 그런 기분,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경험을 못 해보셨다면은 되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는 공부나 아니면 운동, 뭐 다이어트, 다 그런 맥락인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뭐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도 좀 팡팡 써본다든지, 물론 그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경험해 보면은 그걸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니멈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미니멈 기준이 높아지니까 나는 무조건 선물을 할 때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스스로한테 기준이 생기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거의 전교 최상위까지 간다 그러면은 스스로한테 나는 이제 전교 최상위권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지, 그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생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 맛을 즐기다 보면은 더 큰 성공을 또 마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